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총리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전원 합의부로 이제 넘기면서 첫 번째 재판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이미 오늘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결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관심사항이 하나일 텐데요. 요와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쭉 취재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이 조의대의 직접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대법원 내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원합의부, 아니 뭐 12명이 다 재판하면 말이 많잖아요. 우선 그러니까 오히려 전원합의부로 넘어간 것이 소부합의보다도 더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직권으로 바로 당일날 소부로 회부된 당일날 전원합의부 회부를 결정하고 그리고서 첫 번째 재판을 여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의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꼭 재판 기일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 국민후보추대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그 주변 인물들의 발언이 지금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심하게, 그런 게 지금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정권을 내준다?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한덕수 대행은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옹립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정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빅 텐트, 그 다음에 그랜드 텐트 나왔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연정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이재명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연정은요, 이재명이는 안 돼.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까지도 포용하는 연정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재명이 12개 혐의를 가지는 요인과는 절대 안 돼. 여기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모여라. 요게 이제 말하자면 연정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쪽에서 또 시호를 벌이고 있네요. 자, 경호 수위를 높여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요. 지금 이재명의 암살단을 모집하겠다. 이런 SNS 글을 올린 사람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다양한 내용으로요,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도화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요. 우선 시계열 순으로 지금 딱 보면은 10시에 사건이 오늘 배당이 됐습니다. 요 사건 배당은 2부에 배당이 됐어요. 2부에 10시에 배당이 됐는데 불과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된 것은 밑에서 건의가 올라왔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일부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조의대가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에 첫 심리를 가졌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요. 아니, 사건, 이제 소부로, 정상적인 통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 소부로 넘어갔는데, 대법원 제2부, 제4부로 넘어갔는데, 아니, 소부로 넘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미 상고심이 딱 결정이 상고하기로 결정돼가지고 관련 절차가 진행될 때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죠. 조의대 요인과는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뭐하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앉아서 소부로 넘어가고 소부로 넘어가고 나서 2시간 후에 전원합의체를 넘겼냐 이거예요. 일단 대법원으로 상고가 됐으면 그때부터 뭐 자기 혼자 결정을 하든 아니면 대법관들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하든 간에 어느 절차로다가 이 상고심을 처리하는 게 좋겠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있다가 소부 넘기고 또 2시간이니까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고 이걸 보면 조의대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우리 제야법조계에서 아니면 제조계에서 나오는 대로 2심 판결은 분명히 잘못된 거야. 거기는 우리법 판사의 농간이 작동이 됐어. 사법농간이야, 농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든 또 안 했든 간에 상고심의 접수가 딱 됐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 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계없이 지치론이잖아요.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 특히 선거법 재판은 633이라고 하는 원칙이 이게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강제 의무 정황이다. 이렇게까지 지가 유권 해석을 지입으로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게 어떤 소부로 갈지 전원합의체로 갈지 어느 게 좋은지를 딱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말이죠. 더군다나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지난 4일 날 파면 결정이 됐잖아요. 물론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돼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상고 이유서 제출이 언제가 됐느냐? 11일 날 제출이 됐고 21일 어제 마지막 날 이재명 측에서도 상고 검찰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이 접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상고 의견서가 접수된 게 11일이면 11일 날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소한도 열흘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번개급에 콩고 먹듯이 소부로 갔다 전원합의체로 갔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가가지고 또 다시 별도 심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복잡한 시나리오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딱 절차가 진행됐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저의 이제 말하자면 비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요, 따르면은 어제 이재명이가 답변서를 제출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2부에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2부에 배당됐다? 그럼 조희대가 이거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부로 거치지 않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해도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련 내규를 보면, 대법원 내규를 보면요. 2조가 있는데 2조 1항하고 2조 2항이 여기에 해당돼요. 2조 1항을 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조 1항.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요.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 기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든가 직권하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요. 대법관 요청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전언에 따르면 주심 등 다른 대법관이 건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다. 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용단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비판의 초점은 아니 용단을 왜 지금 사대리냐. 지금 사대리냐. 최소한도 상고심이 결정이 됐을 때 아니면 파면이 결정이 됐을 때 그리고 아니면 지난 11일 날 이 검찰의 의견서가 접수가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심리를 빨리 개시하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인지를 벌써 결정을 해냈을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제가 왜 따지고 싶어 하냐면 도대체 조희대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는지 빨리 2심 재판을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빨리 2심 재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대법관 전원 12명이나 모이니까 이거 심리 속도로 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결론은 더 늦을 수 있다. 왜냐? 통상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 소부에 비해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어요. 반론. 이 뭐냐? 전원합의체로 넘기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이건 조희대 본인의 생각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작용된 거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어갔다고 해서 심리가 꼭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만큼 조희대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심리가 길어진다고 볼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6월 3일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헌법 84조 이거 대법원에서 의견을 내달라.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의견이기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기도 해요. 84조 이거 새롭게 소추되는 사안만 해당되는 것이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해석을 내려주면 이 재판이 길든 짧든 간에 그렇게 크게 덜 우려를 하는데 이 84조 논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달라.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 결론을 안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요 재판은 신속하게 가. 이게 뭘 의미하겠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무죄로 때리는 항소심을 뒤에 없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로 때리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추인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서는 2심 재판이 잘못됐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 한두 줄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가기 전에 오늘 말이죠. 대통령 후보 국민추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지도자는 한대행밖에 없다. 그래서 한대행을 지지하는 것이고 앞으로 역사는 한대행의 용기 있는 결단과 지도력을 또렷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대행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이고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위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고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추대식을 가진 사람은 바로 무등일보 회장을 지낸 무등일보 회장을 지낸 지금 분이 오늘 요 추대식을 가졌어요.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오늘 요 이제 그 추대위원회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예. 그러면 박성섭 자양재단 이사장은 누구냐? 박철웅 조선대 설립자의 장남일보고 무등일보 회장을 지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손학규 대표라든가 고건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합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명단에는 이분들 이름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다른 공동위원장이 누구냐에 관해서도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합류하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 5, 60명 정도가 여기에 합류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 지금까지 나온 것은 노 코멘트.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 자, 우선요, 오늘 또, 지금 이제 경간부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이제 한미 2+2 회의가 열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밝혔어요. 그래서 요 밝힌 걸 두고 한대행이 2+2 통상협의를 총리로서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상당한 의지와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2+2 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대선 도전에 나설 것이다. 예, 대선 도전에 나설 것이다. 자, 그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의 명분을 다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거대 당의 입법 폭주와 정부 공직자 줄탄핵 등을 전면에서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등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대행은 무책임해라라는 비난을 못 견디는 스타일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중도 사임하는 게 무책임한지 민주당 정권의 출현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게 무책임한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 예, 고민이 깊다. 자, 이게 이제 현재의 한덕수 대행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까지 한덕수 대행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층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 17%로 범보수 인사 중 압도적으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덕수 이 추대 위원회 측에서는요 반 이재명 빅텐트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연정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연정론. 자, 그래서 승리를 해서 집권하게 될 경우에는 하여튼 이재명을 빼는 나머지 세력과 연합 정부를 맺는다는 겁니다. 연정론까지 지금 그래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정론까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려는 측에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작전을 논의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거는 이제 이 허민의 정치 카페, 그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탄핵 정당으로서의 이 투표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뻔하기 때문에 2단계 연대론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1단계는 뭐냐? 국민의힘 경선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선 후보 1등 하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이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내 반명 세력 그리고 이준석 빅텐트를 통해서 선거 연대로 간다는 겁니다. 선거 연대. 그래서 여기에 관한 물밑 접촉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후보가 결정이 되면 국내에서는 기호 2번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과거에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연정 또는 단일화론 이런 거가 이제 성공을 거둔 경우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패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 보수파의 경우에 2017년도 대선 때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도 총선 주요 선거에서 내리 참패를 하게 됐어요. 참패. 자, 그래서 2017년도 대선 득표로 보면은 중도 진보가 70% 그리고 보수가 한 30% 7대3 구도로 졌다는 것이죠. 7대3 구도로 졌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 국민의 후보 양자 대결 구조가 유지된다고 할 때는 지금 이번 대선의 득표율의 경우에는요, 6대4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6대4.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갤럽, 최근에 지난 11일 조사, 이제 김문수 대 이재명이 보면 53대 35, 그리고 한동훈은 52대 32, 홍준표는 50대 38이 되는 것이고요. 갤럽이 지난 8일자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11일자고요. 이재명 대 김문수가 55대 35, 홍준표가 52대 36, 한동훈이 52대 3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준석까지 독자로 출마할 경우에는 이 점수가 더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54, 56, 국민의 후보는 16에서 23, 이준석은 5, 6 정도. 그래서 6대 3대 1의 득표 지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고 본다면 결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웃소싱할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웃소싱. 예. 자, 그래서 이 아웃소싱 하는 데는 지금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 이게 이제 굉장히 크고. 자,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정으로 간다는 겁니다. 연정. 그러면은 그동안에요. 1997년도 이후에 2022년까지 6번의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사례가 4차례가 있었어요. 97년도에 DJP, 그리고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춘, 그리고 2012년도에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2022년도에 윤석열 안철수. 자, 그런데 2012년도에 문재인과 안철수 사례를 제하면 나머지 3건의 경우에는 단일화가 모두 대선 승리로 귀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근소한 차죠. 그래서 97년도 DJP 단일화의 경우에는 1.53% 차이. 그리고 2002년 노무현의 경우에는 이회창이를 2.33% 차이. 그리고 2022년 윤 대통령의 경우는 0.73% 차이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선도 단일화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탄핵당한 보수진영 후보로서 표를 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명 모든 세력과의 빅텐트가 거론이 된다는 것이죠. 빅텐트.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 빅텐트론이 거론되고 있고, 빅텐트에는 결국은 이제 빅텐트 중에는 연정론까지 거론됐는데, 반명, 그러니까 이 한덕수 대응하고 단일화를 넘어서 반명 빅텐트까지 거론돼. 이게 이제 연정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측, 그리고 또 김부겸 측, 이런 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낙연 측에서는요, 이재명 집권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와도 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픈 마인드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국민에게는 대선에서 힘을 합친 모든 세력이 집권 후 연장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과연 잘 되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중의 보수 중도 진보 단일화 추진은 이재명 집권은 막겠다는 강한 소명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요. 후보 단일화가 대선 승리로 이어지려면 우선 두 후보의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아야 하고, 두 번째, 단일화 경쟁에서 패한 후보 지지층의 70%가 단일 후보 지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리는 단일화 플러스 빅텐트의 구상은 지금 지지 기반이 겹치지 않는다는 점은 맞지만 과연 단일화 경쟁에서 패한 후보 지지층 70%가 단일 후보로 이동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어렵다, 보기가.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막 보도가 됐는데, 단일화에서 안타깝게도 나경원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탄핵 반대보다는 탄핵 찬성 세력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탄핵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탄핵을 반대. 자,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나경원 후보한테는 그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가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탄핵 찬성인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2대2 구도로 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양양자, 유정북, 이철우는 1차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경선은요, 완전 국민 100%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는 안정권이다. 나머지 나경원, 안철수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그랬는데 안철수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2차 경선은 달라져요.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당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이 안철수하고 한동훈이는 당원 지지는 못 받는 대신에 거꾸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1차 투표를 본다면.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혼전이 예상된다. 혼전이 예상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말이죠. 요 4명 중에서 김문수하고 홍준표가 2차 경선에서는 1등 후보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요, 투표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투표율은 아마도 그 보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좀 이 어려운 지금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알파벳 순으로 이 가나다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2대2 이게 굉장히 참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와 관련된 이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 요거는요, 잠시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